오늘은 직소투 모형으로 보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직소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모집단 구성의 경우 교사가 학습 능력이 높은 4명을 조장으로 임명하고 그 조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모집단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수업의 마지막 절차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팀의 평균 점수를 수행평가에 반영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직소투 수업 모형을 그대로 구현한다기보다는 제 수업 시간에 직소투를 활용하여 수업한 내용을 올린 것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오늘은 직소라는 수업 모형을 써볼게요. 직소 들어봤어, 얘들아? 네,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직소 말고 오늘은 직소라는 수업 모형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집단이 원래의 집단입니다. 원래 우리 그 무등이죠. 근데 여기서 전문가를 선정할 거예요. 각각의 친구들이 전문가가 될 건데, 자, 선폭 권은 전문가, 그 다음에 현혹 배수량 무게중심 전문가, 교동수 전문가, 이상적인 GM의 전문가를 각각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영이가 선폭을 한다. 그러면 승현이가 배수량을 하고, 창현이가 유동수 전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윤지가 이상적인 GM 전문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모둠에서 각각의 전문가를 선정을 하고 나서 각각의 전문가끼리 모입니다. 여기는 선폭 전문가, 여기는 배수량 전문가, 저쪽은 유동수 전문가, 이쪽은 이상적인 GM 전문가. 이렇게 각각 찢어져서 모일 거예요. 그 전문가끼리 토의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전문가들은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우리 모둠에서 유동수 공부하는 딱 누구야? 한 명이지. 네. 한 명이지. 그리고 유동수 집단끼리 잘 토의가 돼야 우리 반의 모든 친구들한테 유동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나중에 평가를 드리는데 유동수만 다 틀렸다면 유동수 전문가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들이 난 진짜 여기에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알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각각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야. 12분 만에 설명을 끝내야 되니까 엄청 속사포로 열심히 설명해주겠죠. 그 다음에는 자 다시 이제 딱 띄워가지고 저희 평가를 할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씩 시험지를 나눠서 평가를 할 건데 그래서 조별 이렇게 모든 별로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점으로 점수를 A, B, C, D 해서 또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다른 반에서 해보니까 아니라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다 잘 맞추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더라고. 왜? 왜 그럴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 복습을 할 기회가, 예습을 할 기회가 없어서 딱 이 부분을 딱 집중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도, 평소에 제가 공부 못하는 친구도 딱 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막 잘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짜로 내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오더라고. 아주 잘하는 거 가더라고.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선생님 2분 줄 테니까 각 모둠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주세요.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이 친구들이 탐폭 권연 전문가입니다. 박수. 자, 앉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우, 배수량, 무게중심 전문가 일어나주세요. 자, 이 친구들이 현우, 배수량, 무게중심 전문가를 임명합니다.
여기는 유동수 전문가 없어? 생명이라. 유동수요? 유동수 전문가. 오케이. 자, 유동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유동수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자,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지혜 전문가들. 일어나세요. 자, 이 친구들은 암기를 잘해야 돼요. 자, 이 친구들에게 이상적인 지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 토의를 할 건데, 여기 선포, 현호, 유동수, 이상적인 지혜, 해쳐고요. 유동수가 어디에요? 유동수 여기. 자, 이제 공부를 본인이 맡은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 하면서 의견을 맞춰봅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하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토의하는 의미가 없잖아, 맞지? 여러분들끼리 토의를 했는데 의견이 갈려 아니면 정말 모르겠어 하는 부분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시계로 10분까지 시간을 줄게요. 10분. 자, 선폭 범연 전문가들은 선폭이 커졌을 때 보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범연이 증대됐을 때 보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거를 위주로 디스가 터지게 되면은 유동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선폭 전문가들은 유동수가 조금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할 게 많아요. 유동수가 일단 뭔지, 근데 유동수로 인해서 혼합이 경사하고 할 때 보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손목이 커지면 그럼 유동수에 의한 이런 효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이 공식은 안 봐도 돼. 공식은 보지 마. 공식은 보지 말고 이거에서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 위주로 예방. 이게 유동수야. 그거다니까. 네가 환경과 관련이랑 움직이는 유동수가 너무 안 액체 표현도 중간이야. 액체 표현. 유동 고슈퍼페이지 유동하는 액체 표현을 잘못 표현하는 게 뭐야? 그냥 이렇게 이거를 잘 그러니까 액체가 담는 그 성체 이게 당신 물 표현이 그냥 물 표현이 잘 움직이잖아. 이건 안 움직여. 얘는 막 표현이 바뀌잖아. 그래서 잘 표현. 평균이가 바뀌어갖고 자유롭게 된다고? 자, 유동성 얼마나 됐습니까? 살짝 설명해볼까? 핑크핑크 보여주세요. 이제 유동수는 네, 본네 탱크의 총수 밸런스 원두 액체들이 아무리 위에 있으면 자, 이제 책 지금 보면 부정입니다. 보시면은 나도 자, 학반 번호 조 적으세요. 학반 번호 조. 필요 안 해도 돼. 연필 볼펜 상관없습니다. 본인 조 적으세요.
제가 직소 수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 책무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범위와 목표를 충분히 설명해서 학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끼리 학습을 하다 보니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토의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가 중간 점검을 해서 모집단에게 다시 설명하기 전에 오개념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충분한 토의나 깊게 고민해 보지 않고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끼리 토의를 조금 더 해보도록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비계 설정을 해서 직접 답을 찾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팀평가 점수가 반영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직소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학습의 장점을 취하기 위한 것이지 이 점수가 너무 많이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며 느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엄청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한 명도 하기 싫어한다든지 대충 하는 학생이 없고 주어진 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결과로 인해서 평가를 점수를 그렇게 나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다 맞기로 하였고 이래서 성공의 기회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감과 협동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명을 하면서 지식이 명료화되고 또 본인이 아는 것을 전파를 하면서 효능감이 증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즐겁게 학습을 학생들이 하였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모둠원의 숫자와 모둠의 개수 그리고 과제의 개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모였다 다시 모집단으로 갈 때 의자 개수가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모둠의 경우에는 과제의 숫자보다 한 명의 전문가가 부족해가지고 그 전문가 분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교사가 적절히 조율을 해서 방안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5개념 학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친구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평가 점수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학습하기에는 직소 모형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